자, 미국 증시의 흐름 진단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핵심 이슈를 분석해보는 오늘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키포인트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자, 오늘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 먼저 돌아섰나? 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상당히 강했었죠. 언론 기사 타이틀을 보면 이런 타이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사상 최고가. 이게 두 개가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반발 네. 매수세라는 거는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네. 뚝뚝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타이틀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요. 딱 변화가 있었던 거는 국채금리가 9일 만에 반등했어요. 네. 빠져도 너무 빠졌죠. 그러니까 국채금리 빠지니까 사실 뭐 경기 둔화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국채금리 지금 그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 보면 차트 보면은 뭐 완전히 지금 방향성을 바꿨다 보기에는 너무 좀 어렵죠. 네네. 근데 저 자리가 제가 그리진 않았는데 200일이移動평균선이 있는 자리라서 딱 그 튀어줘야 되는 자리라고 많이들 보고 있네요. 네. 아무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그리고 요 대목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다우 운송 지수. 네. 제가 요새 자주 확인을 하는데 2.5%가 올랐고요. 중소형주도 모처럼 2%대, 2.1% 러셀 2000 지수가 2.1%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가 올랐습니다. 뭐 빠진 종목은 거의 없고 대체로 좀 많이 올랐는데, 네. 뭐 경기 민감주라는 종목 중에서는 금융주가 제일 셌고요. 그리고 눈에 탁 띄는 종목이 자동차도 올랐습니다. GM이 4.8%, 골드만삭스가 3.6% 올라갔고, 뭐 경기 민감주 그 캐터필러도 2.5%. 네. 요새 미국에서 또 이슈가 됐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디디 출싱이라는 회사인데, 맞아요. 중국판 중국판 우버인데, 네. 말도 안 하고 저기 미국에서 상장했다고 그랬고, 지금 굉장히 중국 당국에서는 막 노발대발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네. 매일매일 빠지다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7.3%가 올랐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넘게 올랐고,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종목들도 1%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뭐 찔끔 빠졌고 여전히 91달러대에 올라와 있고, 유가가 뭐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는데 다시 좀 이틀째 올라오면서 74달러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진짜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땠을까? 지난 금요일 국내의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전에는 정말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네. 뭐 SK텔레콤 사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말 뭐 매수가 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이 그 와중에 그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를 기록했고, 그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이제 금요일 날 쌍끌이를 좀 기록했던 점이 좀 그 눈에 좀 들어오고요. 네. SK 이노베이션이 요새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그 정유 쪽 부분 때문에 좀 그 실적이 좀 수정치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맥락으로 좀 많이 사는 것 같고, 연속 사는 종목을 찾아봤더니 외국인은 SK텔레콤을 7일 연속 사고 있고, 기관은 SKI 테크놀로지, 요새 시장에 정말 군계 일학같이 돋보이는 종목이죠. 그러니까요. SKI 테크놀로지가 기관은 잠시 쉬었다가 나흘 연속 다시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기록한 종목이 많아요. 기관 매수 탑5 종목, 에코프로비엠, 레고캠바이오, 천보, 알테오젠, LNF까지가 전부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산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쌍끌이 종목이 많았고,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을 닷새 연속 사고 있고, 뭐 외국인 기관 1등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인데, 이 종목은 제가 또 워낙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맞아요. 종목이고, 네. 뭐 수급도 너무 특징적이다. 연속해서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장주는 이 종목을 꼽아야 되는데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종목을 하나 좀 꼽아봤어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수급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대장이고요. 네. 지금 목표가 계속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투자 포인트가 가뜩이나 좋은데 이 회사는 좋아지는데 증설해서 더 좋아지고 네네. 증설해서 더 좋아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해외 시장 지금 증설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이게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요새 2차 전지 관련주는 증설한다 그러면 주가 확 튀어버립니다. 네네. 천보가 한번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 포스코 케미칼이 한번 그랬었고, 이번 그 금요일 날에는 에코 프로비엠이 또 그런 양상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그 물량이 딸린다는 얘기예요. 증설을 해도 네네. 공급 물량이 딸린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수급 특징주, 대장주로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종목 한 종목 좀 꼽아봤어요. 네. 뭐 맨날 뻔한 종목만 나오는 것 같아갖고, DB 하이텍을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네. DB 하이텍. 금요일 날 쌍끌이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6월 말부터 차트를 보면은
뚜렷하게 좀 그 순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추춤했다가 네네. 다시 좀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그 요새 수급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주체 중에서 연기금을 사는 종목, 연속으로 사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거든요. 네. 딱 그런 종목이에요. 어허. DBIT 그런 종목이고, 자, 이 종목을 꼽은 이유는 수급도 좋아지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적을 보고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갖고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이 회사는 2분기 실적 그 거이던스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력 제품이 이제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갔는데 네. 그 부분이 2분기에 반영되면서 컨센서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가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무선 이어폰이거든요. 근데 1년에 1억 대씩 나간답니다. 요새. 네네. 이게 뭐 근데 이 파운드리 시장이라는 거는 갑자기 막 생산을 늘릴 수도 없는 그 그렇죠. 시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위에 공급자 위의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2분기도 컨센서스가 올라가는데 3분기는 P와 Q 가격도 올라가고 물량도 늘어나면서 3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조건을 감안했을 때 수급 조건도 좋고 지금 뭐 이런 장에서 좀 눈여겨봐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DB 하이텍을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수급 특징주로 DB 하이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물론 수급이 가장 좋은 것은 에코프로 BM이지만 워낙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금요일 날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종목이.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얘기를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키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도대체 누가 먼저 돌아섰나가 바로 예. 오늘장 키포인트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금요일 날 오전에 보는데 정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퇴근할까?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종목이었고 맞아요. 코스피 오전에 올라가 상승 종목이 50개도 안 되는 때가 있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시장에 해대도 넘어간다 싶었는데 이런 약세장 흐름에서 먼저 돌아서는 그쪽이 결국은 제일 강한 시장이 돌아서도 그쪽은 연속성을 가지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쪽이 제일 먼저 돌아서는지 봤는데 네. 우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은 좀 차트가 나오죠.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장 중반부터 확 변해요. 쭉 팔다가 변하는데 코스닥도 쭉 빠지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확 낙폭을 줄이고 끝났죠. 네.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코스피도 낙폭을 좀 줄이긴 줄였는데 그 비교해서 차트는 안 그랬지만 네. 기관 외국인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주식을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런 흐름이 나왔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코스피 주봉 차트도 역시 그리진 않았는데 코스피 주봉 차트는 굉장히 그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어요. 네. 그 저녁별령이라 그러는데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지금 주봉 차트인데. 네.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10십자 음봉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직 그 추세가 살아 있고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어떤 부분을 살펴봤냐면 코스닥이 작년 3월 달에 그 팬데믹 발생했을 때 네네.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누가 더 나았나를 한번 좀 비교해 봤거든요. 네. 3월 달에는 코스닥이 확실히 덜 빠졌고 네. 그리고 4월, 5월 달에는 코스닥이 확실히 더 올랐고 네.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게 왜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은 좀 그 위기에 악하다 이런 얘기를 좀 네네. 많이 하는데 네. 요새는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매물을 그 대량으로 сед어낼 수 있는 쪽이 코스피 쪽이거든요. 네네. 어제 금요일 날에도 수급이 차이가 발생을 했지만 대량으로 매물 쏟아내는 게 코스피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좀 그 어떤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을 하면은 더 좀 그 약세를 보이고 아하.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글쎄 오늘은 아마 코스피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오늘뿐만 아니고 텀을 조금만 길게 잡으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그 우세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시장별로는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올라갔던 쪽이 어느 쪽이냐. 네. 그래서 섹터하고 그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주요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 제일 먼저 아침에 좀 그 반짝반짝 보였던 게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네. 그 약세장인데 안 빠져요. 그리고 펄어비스도 좀 그 부분적으로 강세에 보였는데 펄어비스하고 뭐 카카오 게임즈는 각각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인데 네네. 문제는 이 종목들이 다른 게임주를 견인했느냐. 개별 이슈예요. 다른 게임주들은 약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게임주가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두 번째로 진단 키트주들이 뭐 급등한 종목도 있었고 뭐 휴마시스라든지 DNA링크, 우리도 슈브레인, PHC,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확 올라왔는데 네. 자 이쪽이 대장이라고 봐야 되느냐? 물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뭐 그 진단 키트 승인받았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개별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쪽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종목이 움직여야 될까요? 진단 키트라면은 시젠이 그렇죠. 움직여야 네. 되잖아요.
또 CJ는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니까 이쪽은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움직여야 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강부합 정도였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부합 정도의 모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움직였다기보다는 이쪽은 그 약세장에서 전형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성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움직였던 게 엔터주인데 코스피의 하이브하고 뭐 BTS 신곡 나왔다고 얘기하고 코스닥의 SM이 움직였는데 다른 엔터주들은 또 못 움직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짝반짝 움직이겠는데 섹터별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인 거는 움직임이 보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관련해서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도 말씀드렸지만 첨보,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LNF, PI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오니까 뭔가 앞에 지금 그 반짝반짝 올라왔던 종목들하고는 좀 약간 틀리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삼성 SDI도 강보합으로 끝나고 SK 이노베이션도 쌍끌이 매수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 약세장에서 시장이 대안으로 찾고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는 2차 전지다. 좀 이런 그림이 좀 확실하게 나오고 그렇다면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 한번 좀 수급을 금요일에 수급을 좀 봤는데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SM도 기관이 많이 쌌는데 근데 배터리주도 수급 한번 쭉 보세요. 금요일 날. 다 좋죠. 대부분 다 쌍끌이고 PI 첨단 소재 정도만 외국인 사고 기관 팔았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쌍끌이가 나왔고요. 여기서 더하면 SK 이노베이션도 쌍끌이가 나왔고 뭐 SK IT도 수급이 좋았고 삼성 SDI도 쌍끌이는 아니었는데 수급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결국 대안으로 선택한 거는 약세장에서 2차 전지가 확실하다. 좀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의미 있는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금리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됐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세장에서 셀링 클라이막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매도의 정점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동차주 급등하고 은행주 급등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소위 이제 그 경기에 민감하다는 섹터들이 오늘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이 종목들이 지금 상승해서 출발했을 때 쫓아가서 사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약간 한 발 물러서야 될 것 같아요. 연속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뭐 그 최상 최고치라고 얘기를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안한 게 좀 사실인 것 같고 또 확인해야 될 게 그 환율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원화가 사실 뭐 지금 4차 대유행 뭐 그다음에 그 4단계 발령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그 현금 인출 같이 좀 돈을 빼가기 쉬운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그 결부가 되어 있는데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외국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기에 아주 민감한 대형주들은 이 상황 이전에도 그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급등한다면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고 연속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뭐 배터리주라든지 또 그 이외에 아까 뭐 제가 DB 하이텍도 예를 드렸는데 개별 종목별로 접근해야지 뭐 경기 민감주가 된다, 성장주가 된다 이거는 의미 없는 논란일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반등이 크게 나타난다면은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키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